안녕하십니까. 더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회는 1년 전 후반기 의회를 시작한 이후에 새 정부 출범을 이끌고요. 즉 현안 해결에 많은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내부의 잡음이 있었고요. 또 청탁 의혹과 해외 연수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도의회 내부의 구심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신뢰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도의회 내부 갈등 해소와 구심력 강화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각 도당 의원들과 함께 예결위 문제, 해외 연수, 도의원 징계 사안 등에 대한 개선 사안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도의회 내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남은 임기 동안 당부하실 말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민선 8기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탄핵이나 새만금 예산 삭감, 쌀 문제 등에서 전북 도의원들이 활약해줬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소수정당 의원들도 일당백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계속된 활약으로 정치적 다양성의 필요성을 몸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의 중심을 이끌고 행정이나 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번 도의회 예결위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와 갈등을 보였던 의원이 빠진 채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의회가 과연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나 그런 의문이 들고요. 해외 연수를 임기 동안 한 번만 간다던가 아니면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제 선거를 출마하면서 생기는 의정 공백도 너무 우려가 됐는데요. 그보다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가 살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민생을 위해 열심히 뛰는 지방의원도 있지만 술이나 폭행 등 각종 비위와 청탁 등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지방의원도 많잖아요. 잊을만 하면 발생하니까 지방의회 무용론도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번 도의회 청탁 의혹도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검증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쉬고요. 보다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나 징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네, 도의회 내부 문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의회 진보당 오은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 오연숙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선환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분과 함께하면서 많이 정들었습니다. 뭐 아니요. 처럼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만큼 익숙해졌고 친숙해졌고 또 오늘 방송 전에 우리 네 분께서도 공부하는 자리가 있어서 좋다. 그리고 서로의 의회 내에서는 만나시겠습니다만 각자 또 분야도 다르고 바쁘시다 보니까 이렇게 각기 정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진행자 제작자로서 보람을 느끼고요.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특히나 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의회 정말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 쓴소리가 오늘 필요한 때입니다. 뭐 민주당, 예, 진보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거 할 것 없이 의원으로서 이 선출직입니다. 우리 네 분이 도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의회가 발전하는 길이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제12대 후반기 시작하면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내세운 전북 특별자치도 의회 이제 10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오연숙 의원님이 제일 먼저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3년이 이렇게 빨리 가서 제일 먼저 말씀하셔서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 되고 나서 전북의 가장 큰 문제인 새만금 문제를 조금 도민들이 이득이 되는 그 개발이 돼야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제 발언을 해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새만금 관련해서 해수유통이라는 정책이 전환이 된 결과로 그렇죠. 좀 있었고 새만금 해수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남은 과정에 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조력 발전 얘기가 나오는데 조력 발전으로만 해수 유통이 명확히 안 되고 관리 수위 마이너스 1.5 미터를 좀 변경하는 그런 정책이 돼야 돼서 그런 방향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군산과
부안 그리고 전혀 영양 지역에 끼어 있지 않은 고창 그 어민들을 만나 뵙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새만금 개발로 해서 그 전북 지역의 어업이 어느 정도 피폐화가 됐는지를 좀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정책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의원으로서 전주시의원 그리고 도의원, 정의당을 대표하는 또 도당위원장. 하지만 정의당의 옷을 입고 전북 특별자치도 안에서 정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만금, 특히 말씀하신 해수유통은 언론인인 저부터도 해수유통 얘기 끊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정치권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 해수유통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결국 해수유통이 답이었다라고 네. 이제 다 인정하게 됐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소신껏 정확하게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들의 어떤 정의당의 의원으로서 걸어온 시간에 보람이라면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더 힘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5년 동안 새만금의 문제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누구 예. 들어주지 않는데 눈으로 이제 보니까 해결책이 없다 해서 진짜 정책적으로 이제 다시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 길에서 어쨌든 도민들을 설득하고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해와서 지금의 이런 결론들이 예. 나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옳았는데 예. 지금의 이렇게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많은 문제점 그리고 피해 이런 것을 겪고 나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 마음도 아프고 우리 정치가 제대로 좀 이런 역할들을 해야겠구나 그런 예. 다짐들도 해보죠. 알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님이 그나마 정의당 옷이 차라리 낫지 국민의힘 옷을 입고 전북에서 정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참 하지만 누구보다 단 한 명의 도의원인 모든 기초 광역을 통틀어서 전북 안에서 유일한 이수진 의원님이 열목 이상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 눈물 날 것 같아요. 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예. 앵커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눈물 날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 계신 오은미 의원님, 오연숙 의원님, 선환 의원님 같은 훌륭한 의원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앵커님이 지난번에 여기 멤버들 우리 넷이 너무 좋다라고 예.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연숙 의원님이 어떻게 제가 새만금을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주말에. 근데 그때 이렇게 끈질기게 의정 활동 한 개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우리 오미 의원님은 또 천막 농성을 이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꿋꿋이 잘 버티고 잘하고 계신에서 좀 박수를 보내드렸고 예. 또 우리 또 선한 의원님은 또 새로운 먹거리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런 새로운 산업 신산업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부족한데 그런 거에서 선두주자인 것 같고 또 우리 민주당 지방의원 청년 지방의원 협의회 회장을 예. 맡으셔가지고 좀 든든하고 철원 사람과 같이 철원 의원과 같이 있다는 게 든든하고 많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일반 시민이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의원의 옷을 입지 않고 내가 평범한 시민이 됐을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내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계엄 사태도 이수진으로 일반인으로 생각하면은 그 당연한 논리적, 당연한 주장이고 당연한 판단이었거든요. 예. 앞으로는 정치적인 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전주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일을 위해서는 혼자라도 열심히 해볼 텐데 혼자가 아닐 걸 생각하면 여기 있는 네 분이 항상 함께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혼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죠. 편하죠. 하지만 우리 이수진 의원님 옆에 우리 세 분의 의원과 더불어서 함께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는 동료 의원이 있어서 감사했다는 말씀 더불어 하셨고요. 10개월 남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수진 의원님을 10개월 후에 또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당 안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돼서 다시 또 다음 임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4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을 위해서도 소신 발언을 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면서도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를 하고 계셔서 뭐 그 다음까지 뭐 생각하고 지금까지 걸어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전혀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뭐 현실입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우리 유권자들에게 과연 국민의힘의 옷으로 또 선거에 임할지 아니면 뭐 무소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를 계속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전 정치를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이번 뭐 계엄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은 제 불확실한 미래에 제 제 자존심, 제 정의감, 제 판단을 우선했고요. 그 판단이라는 게 제 이기적인 판단이 아니라 올바른 법치를 중요시하는 판단이었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뜻에 거슬리지 않고 누구 눈에 누구 개인에 거슬리지 않고 도당의 당론이라든지 당의 당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이라는 건 국민과 함께 했을 때 그게 빛을 발하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지 국민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법치화하고 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예. 앞으로 저는 제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저는 멀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뜻이 옳다고 판단해 주면 제 예. 마음은 제 길은 꺾이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보당의 오은미 의원님 3선 의원입니다. 의회 내부보다는 현장에서 더 많이 보게 되는 오은미 의원님 같은 분도 아주 귀한 분입니다. 꼭 진보당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목소리를 정말 현장에서 낼 수 있는 물론 현장까지 가지 않아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오은미 의원님 항상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셔서 3선 의원으로서도 걸어온 길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실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삶이 이제 이렇게 향방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이 또 어떤 정권이냐, 어떤 국정 운영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방도 그렇고 또 개인의 삶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고, 근데 그게 이제 소수이고 뭐 여력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예. 꿋꿋하게 당당하게 소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정말 국정 운영에 대한 분분, 또 지역과 또 현장, 또 민생을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어느 한 곳도 놓치지 않고 챙기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벅차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니면 또 이걸 누가 챙기려는 그런 막강한 어떤 책임감, 소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어떤 활력이고 힘인 것 같아요. 용기일 수 있고 그래서 또 요즘 뭐 지금 폭우가 굉장히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예. 이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보름 전에 극한 폭우가 내렸는데 또 그저께도 저희 지역에도 전국에도 순창에 내려서 많이 또 왔죠. 예. 지난 보름 전에는 저희 순창이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많은 거의 500mm 가량 가까이 이렇게 내리면서 많은 이제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특히 하우스가 이제 침수 당하고 해서 이제 저희가 또 뭐 눈으로만 보고 뭐 현장만 가서 아이고 안타깝네요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직접 이제 또 사람들 또 끌어모아 가지고 또 수해 복구도 하고 또 일상적으로 또 농가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일손 부족한 농가에 가서 고추도 따주고 풀도 매드리고 들깨도 심어드리고 예. 그런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우리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 요즘 뭐 구체적으로 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 배달 그 플랫폼 업체들이 그 독과점 횡포들을 많이 부리고 있고 그것이 고스란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또 소비자들 또 배달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제 전라북도 내에서 전라북도 자치도 차원의 광역 공공 배달 앱을 좀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줄이자라는 것도 했고 요즘 기후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꿀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예. 이 꿀벌은 농업이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꿀벌이 필요하고 또 인류의 생존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 꿀벌을 뭔가 지속적으로 양봉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실질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난번 도정지를 통해서 제안을 했었고 또 우리 이제 청년 농민들 농촌의 농민들이 계속 인구도 줄잖아요.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 농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청년 농민들조차 지금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들과 갈등이 있는데 실질적인 청년 농민 정책을 어떻게 펴낼 것인지 지난번 토론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이런 기후에 가장 열악하게 놓여 있는 장애인들의 이런 건강권 문제 그래서 건강 주치의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또 토론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요. 좀 어떤 민생과 관련한 그리고 지난 7월 31일 날 타결됐던 한미 통상 협상 관련해서도 적어도 농업은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한 3일 동안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었는데 이제 아직 그 미국과 대한민국의 입장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또 어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완전히 이게 매듭지어진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굴복의 협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지켜보면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대응해야 할 것인가 더 그런 목소리를 좀 내려고 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향방을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이렇게 발언 시간 많이 드리지 않는데 네.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는 치유의 시간인 것 같아요. 원 없이 드리고 사실 근데 이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행자도 공부하는 시간이 됩니다. 아마 세 분의 의원도 한 분의 의원이 말씀하실 때 들으면서 공감하고 같이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 터놓고 말합시다는 참 의미 있는 시간 같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대본 없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 광역 의원들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이게 다 공부하고 현장에서 뛰고 느낀 점을 정리하고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표현하는 과정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젊은 가장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민주당 전국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돼요? 청년 지방의원 협의회장이요. 좀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선언이를 국회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국회 가셔도 저희 방송 자주 참여해 주시고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도의회 임기까지 잘 마무리하셔야 되고 자 도의원으로서는 이제 초선이십니다. 아시면 전주시의원을 하셨습니다만 걸어온 3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정말 저희가 집회 진짜 많이 했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서 싸우기 바빴는데 사실 지금은 일 잘하는 대통령을 만나니까 그 속도감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기후보험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단 열사병이나 이런 온열질환 환자분들을 보면 어르신 그리고 노동 취약 계층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이제 보험, 그러니까 이게 열사병이 인정이 되면 실제 실비나 이런 치료비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동안 또 일을 쉬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대책으로 조례를 좀 준비했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여전히 계속 만나고 있고 제가 청년지방협의회 후보 출마했을 때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정말 저는 좀 굉장히 울컥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산에너지 단지를 유치하는 거나 아리백 관련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활동들을 쭉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여서 균형발전 특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좀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제가 세 가지를 꼭 하려고 하는 게 1년은 안 남았지만 정말 더 열심히 뛰고 싶은 건 사실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시간이 다들 공감하시는 게 하루하루 아깝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도 이번에 산재 관련해서 전북이 계속
계속 1, 2위 앞다퉈 있는 산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노동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예. 팔복동 3단에 있는 청년 노동자분들 실태 조사를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실제 지금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좀 근거 데이터가 예. 이제 나올 시기가 곧 있으면 나올 거라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역시 어쨌든 전북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재생에너지여서 이 탄소 중립 관련한 활동들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역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너네가 얘기해라. 제안을 대시해라. 그러면 우린 그걸 검토해서 충분하게 예산이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근데 제가 대선 공약부터 쭉 지금까지 보면 우리 지역 너무 준비 안 됐다는 게 너무 여실히 예. 드러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있는 의원님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여야의 문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을 진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실한 저는 골든타임이라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같이 좀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예. 회장 되시고 나서 말씀을 더 잘하시네요. 초선이 삼선의 질서라 열심히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 말씀하셔서 제가 페트롤 전북이라는 프로그램에 함앵커 간다 코너가 있는데 익산에 오투를 하는데 제일건설이 부도나고 많은 100여 개가 넘는 협력업체들이 다시 의기투합해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윤영 회장은 사재를 털어서 100억 가까운 돈을 다시 회생하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등쳐먹고 사기를 치는데 누군가는 끝까지 함께한 우리 입주 예정자들, 시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뛰고 있는 마지막에 그 진정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정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선한희 의원님이 민주당 이제 의원으로서 이 집권 정당으로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의원 네 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북의 현 주소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방향성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늘 새만금의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에너지의 대전환 시대, 새로운 문명의 시대에 지방이 사는 것이 곧 지역이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떠나는 청년 인구를 막을 수 있고 이제 대학이 살 수 있고 기업이 내려옴으로써 에너지의 전환 속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소 가까이에 데이터 센터든 그게 AI든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있는 길이 이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지향성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기회가 이미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런 관련된 철학이랄까 공부들을 이제 광역의회에서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은미 의원님 지방이 살 길이고 지방 안에서 이제 답이 있다라고 이재명 정부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공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동안은 우리가 특히 저희 진보 정당들이 거의 진보 정당의 역사가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 속에서 많은 이제 정책 대안들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상적이다 했는데 지금 그게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내놓는 정책은 무조건 반대, 막히고 어떤 절벽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놓은 정책이나 이런 게 일반적인 정책으로 되고 국민의힘에서도 다 이제 가져다 쓰면서 필요한 거죠. 네네. 근데 그 동안에는 사실 그냥 내려주는 식의 정책만 예. 저희가 갖다가 그걸 활용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동안 끊임없이 그것을 또 의회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고 정책 대안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예. 끌어올려서 그것들을 우리 삶 속에 좀 이렇게 녹아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것 같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더욱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소통해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끌어올려서 길어 올려가지고 그걸 정책화하는 이런 게 우리 의원들의 또 역할이지 않나. 예. 모두 발언을 굉장히 길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민생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는데 지금 도의회를 향한 우리 도민들의 시선은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따갑습니다. 왜 그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성, 비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도 나갔습니다만 예산결산인 특별위원회가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
그러면서 문승우 의장과 장영국 원내대표의 정면 충돌, 여기 또 우리 오연수 의원님도 목소리를 함께 내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배경인지, 왜 그런 것인지 우리 이수지 의원님 먼저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사실 그날 본회의장에서 이제 10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 예결위원 명단이 10명만 해서 좀 의아했었는데, 그런 다음에 그 진행 과정이 사실 좀 황당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면 상정을 좀 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모습들이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성을 줬는데, 자율성과 독립성을 줬는데 스스로 우리가 그걸 훼손해버린 거죠. 자율적으로 그런 걸 구성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자율성은 책임이 다 같이 부담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율성을 줬는데 그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마치 그런 상황을 다 보게 해서 외부에서 그걸 판단하게끔 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의장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다. 이게 보면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마치 외부에서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좀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외부에다가 떠넘긴 꼴이 돼버렸다는 느낌이 전 받았어요. 네. 오연수 의원님, 핵심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도 발언하셨는데 말씀 좀 더 풀어서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예결위원이 11명이에요. 예, 예. 11명인데 조율하지 못하고 10명의 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장영국 대표가 이 10명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한 명이 배제되는 그 체육회의하고 마찰 문제 예, 때문에 예. 한 명이 배제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게 부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후 과정에 다시 11명으로 채워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문승우 의장의 리더십의 문제다. 그 11명이 정원인데 10명으로 하는 거는 거의 논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올린 그 과정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문승우 의장이 되고 나서 의회의 민주적인 절차나 그리고 민주적인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느꼈고요. 예. 같이 활동하는 민주당 안에서는 더 많은 문제점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 그 민주적이지 않은 것이 결산위원을 1년에 3명씩 선출을 합니다. 예. 근데 결산위원을 선출할 때 각 상임위에 한 분씩을 좀 추천을 해라. 상임위원장한테 권한을 주기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추천한 위원을 3명씩을 결산위원을 계속 그 결정하는 예, 것이 예. 있었는데, 문승우 의장 와서는 그냥 한 상임위원회에 3명을 그 결산위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다 상임위를 배분하는 것이 좀 민주적인 절차 아니겠냐 하는데, 그것도 그 독단적으로 결산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원 중에 부위원장단이 2명이 그 예. 예결선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그 평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2명씩 이제 들어가고 원내대표가 또 추천을 해가지고 예결선 위원이 결정되는데, 그냥 그 부의장이 지금 직함을 판공비도 더 나오고 평의원보다는 이렇게 하는데, 그 의원들이 예결위원회 선임되는 것이 맞느냐고 그렇게 좀 반대 토론을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그 전날까지는 아예 표결조차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끼리 다 짜고 그냥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그냥 의장이 결정대로 그냥 민주당 의원끼리 그냥 표결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 그냥 반대 토론을 해도 제가 반대 토론을 듣고 제 의견이 반영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민주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좀 비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좀 반대 토론에 나선 거죠. 그래서 점 하나 찍는다는 심정으로 그 점이 그렇지만 큰 반향을 또 일으켰습니다. 이제 박용근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돼서 36명이죠, 40명 중에. 네네. 예. 자,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끼리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북체육회와 관련된 것 같고 외압설에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선한 의원님,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 좀 목소리 내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체육회 관련 내용들은 마지막에 좀 비하가 됐던 내용이고 이전부터 원래 4기 예결위 구성할 때는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겠다고 하신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결위 참여 의사를 좀 많이 밝혔고 그중에는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속해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안배를 상임위별로 이제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는 어쨌든 의장단의 전체적인 조정 능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통감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그렇다 보니 이제 이거를 자꾸 어떤 정치적 쟁점만 하는 것보다 기회가 없는 의원님한테 기회를 주고 또 아까 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좀 열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과정은 저도 좀 당황스러운 건 굉장히 폐쇄적으로 좀 정리가 됐다. 그리고 몇몇 분들의 발언권이 굉장히 세게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미 의원님. 네, 사실 그 예결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10명 의원이 올라가기 전에도 사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이게 소수정당은 의장 추천으로 해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다 이제 3년이 됐으니까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의장님께서 3명이 한 번씩 돌아갔으니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모든 예결특위 구성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끼리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야, 진짜 아직도 이게 뭔가 의장으로서의 그런 참 역할이 너무 참 그러신다라는 그걸 느끼면서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수진 의원님이 이제 저희 셋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수진 의원님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소수 정당에 대한 이런 것들의 배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이렇게 비화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 어떤 절차적인 어떤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번에는 하나도 거기에 뭔가가 부합된 것이 없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빚어진 것 같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게 뭔가 의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물론 이제 지도력도 지도력이지만 아까 같이 이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 문제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방자치법을 30년을 맞은 지금 이 시점에서 도의회 내부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가운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선환희 도의원,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 정의당 오연숙 도의원. 이번엔 잊을만 하면 나오는 해외 연수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갔다 올 수는 없을까요? 이게 좀 투명하게 갔다 올 수 없을까요? 갔다 와서 좀 잘 보고서 쓰고 의미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방송에 나와서 그거 어려운가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관행적 예산 부풀리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분께서 허심탄회하게 해외 연수 의원으로서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되겠다. 왜 예산 부풀리기 이런 게 나왔을까?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환희 의원님 민주당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예.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연수를 저도 이제 여러 번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직원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연수를 좀 짜서 다녀왔었고 또 좀 새롭게 다녀왔던 거는 전북 도의회만 가는 게 아니고 광주시의회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관심이 있는 여러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갔던 게 사례가 돼서 요즘에는 대구랑 경기도 같이 많이 가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직원분들이 같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스스로 프로그램도 짜고 그 사전에 토론회도 2번 정도 하고 다녀와서 결과 보고서 쓴 이후에 또 다시 토론회를 하고 각 지역마다 이걸 어떻게 좀 적용했는지 서로의 또 분석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잘 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잘 다녀올 수 있는 의회인데 이 연수인데 이게 자꾸 어떻게 이제 상임위별로 아니면 어떠한 그러니까 가야 되는 당연한 연수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권한과 권리가 좀 다른 문제인데 그게 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정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의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지금 계속 많은 수사를 받으면서 고통이 있으신데 여기서 직원이라면 의회처 사무직원. 네, 의회처 사무직원분들이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좀 의회가 어쨌든 자정의 목소리를 내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고 또 직원분들이 너무 수사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
관행을 사실 용인했던 거는 어쨌든 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몰랐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이수진 의원님. 네. 저도 선한이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은 모두 의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인 것 같아요. 어떤 의원들, 직원들만의 의회 직원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의원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사 중이기도 해서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뭔가 고치지 않고 그냥 우리 무슨 문제 생기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반복되니까 이번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민단체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나가는 건 괜찮다. 나가는 건 괜찮은데 제발 제대로 좀 계획서를 짜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적을 해도 그다음 해에 또 개선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면 그때 그냥 임시 방편으로 그때만 위기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번엔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또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관행으로 넘어가기엔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할 수 있는 게 이제 도에서 지금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이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더라고요. 공무국의 출장 조례 주요 개정을 하려는 내용들을 공무원들은 자부담을 금지하고 심사위원 구성할 때 의원들 비율을 지금 4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의원들이 본인들이 가는 걸 본인들이 심사하는 거를 지금 4명이나 있는 거를 2명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그다음 출장 사전 검토를 강화해가지고 계획서를 40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하게 하고 7일 이상 주민의 의견 수렴을 받은 후에 심사위원회 제출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주요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그동안의 의정활동 보면 계속 지적을 하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답뿐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른 어떤 책임감이나 그런 거에 대한 좀 반성이 없이는 그다음에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제대로 개정도 되고 의원이나 직원들이 이제 그 관행이라는 걸 철폐하고 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긴 한데 지금 사실은 의회 내 전체가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남 탓을 하지 말고 우리 자성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미 의원님 이제 삼선이시니까 과거에 도의회 전 의장이 해외 연수의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결국 낙마했습니다. 맞죠? 이건 판결이 내려진 부분이라서.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관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왜 지금도 그러냐 이런 말씀. 예산 부풀리기 지금도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냥 연중 행사가 됐잖아요. 이게 해외 연수 가는 게. 근데 그러면서 그냥 그 시기만 잠깐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것을 아까가 이제 자정 능력 상실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자성하고 뭔가 환골탈태하면서 새롭게 의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뭔가 도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사실 제가 9대 의회 때 어느 상임위에서 정말 아까 이제 선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준비 그 과정 그리고 이후에 그리고 또 그것을 갔다 와서 보고하고 또 지역에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그런 상임위를 봤었어요. 연수는 바로 저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많이 거기에 기대도 하고 어떤 모범으로 삼았었는데 좀 그런 게 지금 많이 또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삼선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11년을 의정활동 했었는데 딱 재선 때 한 번 처음 가고 역시 가다 안 될 거구나. 왜냐하면 그게 많은 도민들이 바라볼 때 떳떳한 이런 연수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어떤 의회를 이렇게 폄하하고 이러는 걸 떠나서 제가 스스로 어떤 기준에 이게 아니구나. 그 많은 해서 지금까지 안 가고 했었는데 저는 충북 음성군의회가 2017년도부터 해외 연수를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동안에 너무 많은 실망과 이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의회가
제대로 된 그런 준비를 하고 이후에 연수를 다시 재개를 하더라도 뭐 안 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또 생각도 들어요. 예. 네. 잘 갔다 올 수 없나 이런 아니 당연히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 뭐 이거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잘 가자. 왜 예산 부풀리게 해가지고 이런 수사받고 조사받고 또 가서 의원님들도 과거에는 또 갑질하고 또 뭐 밤에 라면 끓여오라고. 저는 이게 지금 예. 현재 공무원들이 수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왜 만만한 공무원들만 이렇게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요. 있는지 전 그게 너무 미안하고 예.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좀 관행을 빨리 깨트리는 것이 우선일 예.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오연수 의원님. 지금 이렇게 지방자치 30년이 넘어왔는데 지방 의원들의 어떤 일탈 여러 가지 비위 속에서 지난 12월에 더불어민주당이 군산시 의원을 품위 손상과 부적절한 발언 등의 이유로 제명했고요. 지난 4월에 여직원 폭행과 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창군 의회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또 최근에 청탁 의혹을 받아온 도의원도 제명했고요. 정당에서 제명 처분은 전북도의회에서 처음이었습니다만 여러 기초의회를 포함한 의회가 좀 많은 우리 주민들, 도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정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우은미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냥 이때 잠깐 맞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으로 버텨온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오연숙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의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윤리특위위원회가 있어도 그런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도 그 동료 의원을 제소하는 것도 힘든 과정인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을 그럼 의정활동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놀랬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박용근 의원처럼 예. 그러니까 이 청탁과 그 공무원의 뭐 부탁 민원을 해소하는 게 경계가 정말 불분명하시구나. 그래서 저는 놀랬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뭔가에 잘못을 했을 때 나도 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진짜 더 심각한 그러니까 문제인데요. 전라북도에서는 굉장히 정체돼 있고 관계풀이 거의 뭐 한 달이 건너면 알 정도로 그렇게 다 연결돼 있어서 의정 활동하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보다는 그 민원에 그리고 아는 분의 일들의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먼저 앞서다 보니까 이 경계를 너무 넘나드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뭐 징계를 하는데 딱 규정되어 있는 징계 규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괄해서 이걸 징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박용근 의원은 어쨌든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뭐 더 깊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가끔 우리 의원님들 인터뷰로 의회에 들어가면 뭐 국과장들이 그 밖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 상임위별로 물론 뭐 같이 논의해야 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일적인 차원 말고 실제로 도의원이 되면 공무원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그렇게 그런 자세에서 일을 해야 뭐 일이 더 잘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아까 청탁과 부탁 이런 경계를 오고 가면서 이게 헷갈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삼선 하셨으니까 의원이 갑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갑은 절대 아니죠. 예, 공무원도 근데, 의는 아니고요. 이제 예산. 예. 일단 우리가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예산 심의권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예산 심의를 또 그 공무원 그 담당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그게 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걸 비판하고 하잖아요. 그게 의회의 역할이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공무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약화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이게 의원 오래 할 게 못 되구나. 솔직히.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이 갈수록 이 관계망이 견고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끼리 뭐 형님 동생이 그렇죠.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형님 뭐 그냥 대충 좀 넘어가 주시죠. 그리고 좀 뭔가 그 사업을 딜하잖아요. 네. 제가 또 지역 사업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특히 우리 여성 의원들은 참 그런 것은 많이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아무래도 이 정치가 예전부터 남성 문화에 특히 많이 그렇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뭔가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기능을 계속 뭔가 마비시키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미 의원님은 오래 할 게 못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은 오래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그러니까 권리 권한 속에서의 어떤 갑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공무원들을 감시 견제하는 사무감사하는 역할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권위의 문제지 않을까요? 권위를 어떻게 세우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분 의원님들은 정책 접근을 하거나 그렇죠. 날카로운 질문, 그러니까 사실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방향,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 의원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건가 아니면 어떤 예산을 잡고 그걸 통해서 민원을 처리한다거나 사실 저는 그게 정치행위에서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는 생각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그렇죠. 공감도 없고 그다음에 도민들에게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정의로움을 좀 인정받는데 그러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관계 안에서 그거를 풀어내는 과정들을 그 권위를 잘못 해석해서 진행하다 보니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그게 이야기하죠. 능력이라고. 자,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동료 의원은 또 뭐라고 말하기 어렵고 문제가 터져도 제 식구 감싸기 그러니까 이런 논란 또 아울러서 처분이 약하니까 솜방망이식 처벌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수진 의원님. 저요? 저는 좀 초반에 제가 지금 3년 넘게 의정활동 5분 발언을 한 걸 제가 뽑아보니까 저는 그 인사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뭐 조직위에 관련된 건 이제 서해 비엔날레 이런 걸 지적을 하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우리가 뭐 저 사람한테 뭐 우리한테 뭐 불만이 있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수진 의원이 문제 제기를 네, 제가 뭐 서해 비엔날레 조직이든 뭘 지적을 하게 되면 이수진 의원이 우리 조직에 불만이 있나? 뭐 우리가 실수한 거 있나? 이런 식으로 그 질문한 거에 대해 지적한 거에도 집중하지 않고 다른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주변 살피고 나 아는 사람 뭐 어떤 걸 또 다른 것도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주위를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힘이 되고 저를 마음에 돌릴 수 있는 사람 찾는 게 이게 나름의 여기 의회 안에서의 관행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 누가 이수진 의원 컨트롤할 수 있어. 이 사람 찾는 거군요.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결위 처음 일기 때 들어갈 때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죠. 저는 이제 이런 말씀하기 대놓고 성명을 드리면 뭐하자면 저는 대통령이 와도 국회의원 정은천 의원이어든 대통령이어든 제 마음 못 바꾼다.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담당 주무관뿐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그 주무관이 진정성 있게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게 필요하다는 설명을 날 설득시키면 나는 예산을 살린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이제 이런 구도인 것 같아요. 의원님은 이 지적 안 하면 제가 예산을 이건 제 비라는 거예요. 뭐 증거는 없지만 이런 식의 나쁘게 말하면 거래 이거 지적 안 하면 뭐 이거 의원님 이거 하나 이렇게 이런 식의 뭐 이렇게 챙겨주는 거가 있는 거 아니라면 굳이 건강한 비판을 왜 이렇게 다른 각도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나. 건강한 비판 그 자체로만 봐야 되는데 뭔가 이게 불만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바로 아까 오연수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뭐 다른 걸로 풀어가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뭔가 부족하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까 지역에 뭐 예산을 할까 이런 식으로 풀어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선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는 본인이 세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그런 인정해줘야만 그게 권위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의원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치 어깨에다 힘을 너무 주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의회 내에서 진행할 때 보면 우리 똑같은 의원들인데
왜 누군가는 그 의원들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도 있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의 제가 무슨 5분 발언 도전 질문했을 때 잘했다라는 잘했다라는 평을 들을 때 어깨 힘이 들어갈 때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초심을 잃지 말자, 겸손하자고 제가 계속 저를 다스리고 다잡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잡는 게 스스로가 안 되거나 외부에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마 그 힘을 억누를 수 있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옆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어깨 힘 들어갔어. 이렇게. 그 권위 그거 너무 세세 웃어. 뭐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의원의 역할,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도의회의 어떤 비위 일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만 전해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저희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뭐 마무리 발언이라고 해서 진짜 마무리가 아니라 그래도 다시 또 한 달간 또 힘을 내겠다는 어떤 의지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숙 의원님. 전북의 가장 큰 정책이 새만금과 하계 올림픽이라고 말하는 거 보고 저는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 도민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좀 되묻게 되고요. 이후에 전북 전라북도의 정책은 정말 도민에게 삶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민들을 지금 만나면서 처한 어려움을 좀 더 청취하고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도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더 누비면서 도민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네, 뭐 우리가 지방의회 하면은 뭐 부정부패, 특혜, 비리, 뭐 혈세, 낭비, 불신, 뭐 자정능력 상실. 공부 안 한다. 예, 공부 안 하고 그래서 뭐 때가 되면 항상 그러잖아요. 뭐 지방의회 없애야 된다. 무용론. 뭐 무용론들을 많이 듣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추고 또 견제와 균형, 또 청렴, 공정성이 있는 그런 의회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 또 진보 정당들은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저는 이제 내년 단체장 출마를 결심하고 열심히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서부터 그런 진보 정치의 꿈을 지역에서부터 실현하자 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또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하지 않고 잘 해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자로서는 이렇게 각 정당의 네 분의 도의원을 모셔서 정말 좋고요. 기초의회도 이렇게 각 정당 고루 이렇게 분포해서 의회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 뭐 이게 뭐 편파적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 민주당 전국 지방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선한희 의원님. 아니 사실 가장 오늘이 어렵고 마음이 무거운 방송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용들이 되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좀 느끼고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라도 좀 도민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 열심히 뛰고 있고 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더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시면 더 정말 열심히 잘할 거라고 믿고요. 저는 어쨌든 지속적인 폭우로 인해서 폭우 피해도 있고 지금 예방 관련한 그 대응 활동도 굉장히 과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고 계신데요. 우리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 소방대원분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어깨에 힘을 좀 불어넣어드리고 싶은 국민의힘 유일한 이수진 의원님. 정치를 하고 싶으나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전 이수진 의원이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임기 동안 보면 감사하는 기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 뭐 집행부 견제하고 감사하는 기능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지금 좀 마무리 차원으로 인사행정에 대해서 좀 공정하고 그다음에 제도의 투명성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할 건데요.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은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노력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제 5분 발언했던 감사위원장 조례 위반 건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지켜볼 생각이고 해외 파견 제도에 대해서도 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아껴가면서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송을 하고 나서도요, 참 알찬 방송이었다, 보람된 방송이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그런 방송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한 달 후에 만날 때까지 열심히 의정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도의원,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 정의당 오현숙 도의원,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